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1인 가구 현황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서론 쓸 때 항상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있죠. 네, 이 조사를 어디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네, 조사 기관, 잡코리아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옆에 조사 대상, 성인 남녀 4,000명. 네, 이 조사를 했는데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누구를 조사했어요? 네, 어른, 성인, 남녀 4,000명에게 물어봐서 이 조사를 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세 가지 그래프나 세 가지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 제목을 항상 보셔야 되죠.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네,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예요? 그래프의 제목은 1인 가구 증가 양상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1인 가구 하면 한 사람이 한 집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구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침대, 옷장, 테이블, 이거는 퍼니처죠. 네, 이것도 가구지만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household 해서 한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구 하면 집에 누가 있어요? 아빠, 엄마, 뭐 아들, 딸 이렇게 4명 혹은 뭐 아들 해서 3명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가구예요. 그러면 한 가구 하면 뭐 3명인 집도 있고 4명인 집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1인 가구 하면 그 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집을 우리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증가 양상하면 네, 늘어나고 있는 모습,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같이 보세요. 자, 1985년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66만 명으로 6.9%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비율, 전체 가구, 여러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혼자 사는 그 가정의 비율이 퍼센티지가 6.9%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995년을 보세요. 1995년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164만 명으로 네, 전체 12.7%였어요. 2005년에는 네, 317만 명으로 전체 20%, 2017년에는 558만 명으로 28.5%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47년이 있죠? 그리고 옆에 괄호가 있고 예측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측은 미리 추측하는 거예요. 미리 이런 비율로 이런 퍼센티지로 이렇게 늘어났으면 2047년에는 한 이 정도 되겠다 하고 미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47년에는 832만 가구로 전체의 37.3%가 될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2047년도에는 전체 가구 중에서 세 집당 한 집, 그러니까 세 집에 한 집이 혼자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같이 보세요. 두 번째 그래프가 막 있는데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네, 제목이 1인 가구 현황이에요. 혼자 사는 그 집의 현황,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 20대는 20대 중에서 37.0%, 그러니까 37%의 사람이 혼자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30대, 30살에서 39세,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48.1%라는 뜻이에요. 거의 2명 중에 1명이 혼자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0대 이상, 40대 이상, 50대, 60대 이런 나이의 사람들은 전체 중에서 39%예요. 그러니까 39%의 사람이 혼자 산다라는 뜻이고 전체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2, 3, 4, 50대, 60대 다 합쳐서 봤을 때는 전체 40.6%, 10명 중에 4명이 혼자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세요. 세 번째 이 글을 보시면 혼자 살게 된 이유, 왜 혼자 살게 됐어요? 네, 첫 번째 이유가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네, 43.9%이고 회사나 학교가 집에서 멀어서가 39.3%예요. 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의 네, 82%,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되겠네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보셨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문 쓰기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서론이죠. 서론에서는 항상 선생님이 문제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 서론은 항상 이러한 패턴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패턴을 외워두셨다가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누가. 자, 누구누구가. 그런데 이것은 누가 이것을 조사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잡코리아라는 회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빈칸에 사람이 올 때는 가라고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가, 오빠가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사람이 왔을 때는 가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 누가가 사람이 아니라 학교, 회사, 무슨 기관, 뭐 이렇게 사람이 아닌 곳이 주어가 될 때는 이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에서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때 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뭐 수영장에서 수영했어요 라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누가 했어요? 라는 그렇게 주어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와 에서를 언제 써요? 앞에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잡코리아라는 이런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서 이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오늘은 에서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네, 성인 남녀 4,000명 이것을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요. 자, 무엇에 관해, 무엇에 대해 물어봤어요? 조사했어요? 여기 위에 제목에 1인 가구 현황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론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현황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니면 1인 가구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고 여기만 고쳐주시면 되고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서론 부분은 이제 항상 이 패턴으로 쓰시면 됩니다. 하고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그래프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러한 패턴들을 사용합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한 결과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것이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부드럽게 시작하는 말이라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무엇으로 나타났다. 아니면 누가 뭐뭐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쓰시거나 여러분 뭐뭐는 몇 퍼센트로 나타났다. 로 조사되었다. 뭐뭐를 차지했다. 네, 이 세 가지 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적당하게 여러분이 쓰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1등이고 뭐가 2등이에요. 순서를 나타내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 뒤를 이어서 뭐뭐뭐가 순위를 차지했다. 순위로 나타났다. 네, 이 말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가장 높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뭐뭐가 두 번째를 차지했는데 그 뒤를 이었다. 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는 단지 only 불과했다. only 2%, 뭐 3% 하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53번 문제 본문을 쓰실 때 그래프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패턴이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네, 기억을 하시기가 어려우면 이 패턴을 두고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넣어보는 걸 연습하시면, 네,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첫 번째 그래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1인 가구 증가 양상.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 85년에는 몇만 명으로 몇 퍼센트 하고 다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53번 문제는 글자 수가 200에서 300글자 사이에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자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985년 얼마, 95년 얼마, 2005년 얼마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글을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하나하나 다 말할 수가 없을 때에는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5년에는 66만 명으로 6.9%였는데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것을 이렇게 그냥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고 2017년을 쓰시던지 아니면 2047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뭐뭐 할 전망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조사 결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서 2047년에는 83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앞에 너무 많으니까 다 생략하고 점점 증가해서 많아져서 2047년에 앞으로 이럴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예측되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조사 결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66만 명으로 6.9%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점차라고 했죠. 여기서는 꾸준히 계속 증가하여서 2047년에는 832만 가구로 37.3%를 차지할 전망이다 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이럴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우리가 예측하다, 전망하다. 아, 이 단어를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같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현황. 아까 우리가 같이 이 그래프를 봤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실 때는 뭐 그렇게 많이 글자 수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30대가 48.1%로 가장 많지요. 네, 이게 가장 많아요. 30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전체를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좀 특별한 것만 얘기하셔도 되고 다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또한 1인 가구 현황 중에서 20대는 37%, 30대는 48.1%, 40대 이상은 39%로 나타났으며 전체 세대는
40.6%로 나타났다.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또한 전체 가구 중 30대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네, 두 번째 문장은 그냥 그래프를 읽은 게 아니라 30대가 48.1%로 가장 높구나 하고선 이렇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고 내가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meaningful 그 숫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40대 이상, 20대 그리고 전체로는 이렇게 나타났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그냥 하나, 둘, 20대, 30대, 40대 전체를 이렇게 하나 읽어준 거고 두 번째 문장은 30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40대 그 다음에는 20대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얼마였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의미 있게 읽어줬어요. 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에서는 혼자 살게 된 이유, 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게 됐어요? 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했죠. 네,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는 앞에 그래프 3개 중에서 그래프와 그래프를 이어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여기서는 싶어서 하고 끝났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기 때문에 가를 붙여서 살아보고 싶어서가 43.9%로 나타났고 회사나 학교가 집에서 멀어서 그 이유가 39.3%로 나타났어요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도 그냥 1번, 2번을 그냥 이렇게 하나씩 차례로 그냥 읽어줬어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혼자 살게 된 이유는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것, 그리고 회사나 학교가 집에서 멀어서 라는 것이 각각 네, each 하고 이렇게 43.9%, 39.3%, 39.3%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표현은 그냥 하나씩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준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나름대로 이것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뭔가 좀 주제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뭐뭐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뭐뭐 할 전망이다, 예상이다. 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뭐를 더 노력해야 된다. 뭐뭐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글자가 너무 많아졌거나 앞에 그래프를 읽으면서 이미 여러분의 생각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굳이 결론을 이렇게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폼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해서 여러분이 결론을 써야 할 때는 꼭 이런 결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53번 문제는 그래프를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래프를 여러분이 읽어줄 때 앞으로 이러할 전망이에요. 이것이 예상돼요. 라는 여러분의 어떤 해석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론 부분은 굳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현황에 관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66만 명으로 6.9%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47년에는 832만 가구로 37.3%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1인 가구 현황 중에서 20대는 37%, 30대는 48.1%, 40대 이상은 39%로 나타났으며 전체
세대는 40.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혼자 살게 된 이유는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대답과 회사나 학교가 집에서 멀어서로 대답한 것이 각각 43.9%, 39.3%로 나타났다. 네,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같이 연결한 건데,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원고지에 쓴 것을 보실 때는, 아, 선생님이 원고지에 쓰실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쓰셨구나라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을 쓴 것도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한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여기서는 원고지를 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은 항상 비워두는 것. 그리고 네, 숫자는 한 칸에 두 개씩 쓰는 것. 네, 이렇게 포인트, 6.9 하고 포인트가 있을 때는 앞에 숫자하고 같이 붙여주는 것.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48.1% 하고 원래 쉼표가 여기에 와야 돼요. 네, 여기에 와도 괜찮아요. 쉼표를 퍼센트하고 같이 쓰셔도 괜찮고 이렇게 원고지 다음에 밖에 이렇게 쉼표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기다가 쉼표를 쓰시고 여기다가 40대 하고 이렇게 쓰시는 건 안 돼요. 이 첫째 줄은 비워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쉼표가 올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문단이 시작할 때 비워두거나 한글 글자로 시작해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부호, 뭐 느낌표, 마침표, 뭐 이렇게 쉼표 이런 부호가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선생님은 총 269자를 썼어요. 269자. 네. 200에서 300자 사이니까 이 정도 길이가 딱 좋습니다. 너무 300자를 넘어가도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문장을 끝낼 수 있도록 문장의 길이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53번 53번을 채점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점수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총 30점 만점이에요. 자, 여러분 토픽하고 여기 K예요. 자, 여러분이 요 사이트에 가셔서 네, K 이 사이트에 가셔서 점수를 이렇게 채점하는구나, 점수를 이렇게 주는구나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용 및 과제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까 우리 3개가 있었죠? 네, 2개, 3개가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다 잘 읽었어요? 그래프를 다 잘 설명했어요? 네, 그러면 7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개 구조. 네, 논리적으로, logically, 그리고 이렇게 적당한 단어들을 잘 사용했는지, 네,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하면 또 7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거기에 문법, 그리고 어휘를 좀 고급 수준의 어휘를 잘 사용했나요? 네, 그러면 16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만점인 30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쓰시면 기본 점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몰라도 뭔가 열심히 쓰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쓰시는 게 익숙해지면 아까 선생님처럼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법과 단어를 잘 사용해서 쓰는 것을 연습하면 53번은 거의 대부분 3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점수를 주는 거니까 53번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53번을 쓰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200에서 300자 사이에서 쓰셔야 됩니다. 200자가 안 돼도 네, 마이너스예요. 300자가 넘어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꼭 이 사이에서 여러분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문단 패러그래프예요. 선생님은 아까 원 패러그래프로 썼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도표나 그래프를 보실 때 뭐가 1위를 차지했어요. 뭐가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뭐 그런 표현 있죠. 그렇게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표현을 쓰실 때는 초급
보다는 중급, 고급 표현을 쓰시는 게 점수를 더 잘 받습니다. 그리고 구어 표현, 말할 때 쓰는 말, 높임말, 설명문이기 때문에 높임말을 쓰면 안 됩니다. 줄임말, 네, 그리고 높임말 쓰시면 안 되고 문어 표현, written language, written expression 쓰셔야 되고 particle, 조사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요, 어요, 읍니다, 씁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니은다, 는다. 동사일 때고 형용사일 때는 그냥 basic form 쓰시면 됩니다. 이런 주의 사항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잡코리아가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의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1985년에는 6.9%로 속속 증가하며 2017년에는 28.5%로 늘어났다. 혹시 이 상황이 계속되면 2047년에는 37.3%를 예정이다. 1인 생활을 선택한 나이대의 비율에 대해 30대가 48.1%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 더 좋아하는 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답자들이 혼자 살기로 한 이유는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43.9%로 1위를, 그 뒤를 회사 아니면 학교가 집에서 멀어서 39.3%로 나타났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이 학생의 글은 총 295자였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295자 글자를 세웠는데, 그래서 일단 200에서 300자 사이니까 295자는 네, 적당한 길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같이 보실까요? 잡코리아가 이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에서라는 말이 좋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서로는 그 패턴에 맞게 잘 썼죠. 네, 더 이상 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썼어요. 서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전체 가구의 중에서 아니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의 1인 가구 비율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의나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두 개를 다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 쓰시는 게 좋고 1985년에는 6.9%로 속속 증가하여 네, 이 학생도 아까 선생님처럼 1985년 읽어주고 2017년 네, 이렇게 읽어주고 2047년 이렇게 읽어줬어요. 네, 이 부분은 잘 쓰셨어요. 그런데 자 85년 6.9%로 속속 증가하여,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여 이 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속을 계속 아니면 지속적으로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꾸준하게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속속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계속 일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속 들어왔다. 뭐 이렇게 쓰시는 표현이라서 이거는 아마 문어 표현보다는 구어 표현이 더 좋고 이거는 계속 꾸준하게 steadily,라는 의미보다는 one by one 이런 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속이라는 이게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자 그런데 여기 혹시 이 상황이 계속되면 2047년에는 37%일 예정이다. 네, 근데 여기서 혹시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근데 이거는 가정이잖아요. if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설명문을 explanation 설명할 때는 if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어요. 그냥 그래프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거는 이 그래프를 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individual thought이에요. individual thinking. 그래서 이런 설명문을 쓰실 때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느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프 그대로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혹시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인 생활을 선택한 나이대의 비율에 대해 30대가 48.1%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 더 좋아하는 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이것도 30대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 사는 게 좋아서 혼자 사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학교가 너무 머니까 나는 집에서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학교가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혼자 사는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대답자들이 혼자 살기로 한 이유는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이것이 하고 이렇게 주격조사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회사 아니면 학교가 집에서 멀어서 자 여기 회사, 학교 A오와 B 상황입니다. 회사 O와 학교 A오와 B 그런데 아니면 이 표현은 우리가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오와 B는 A나 B 이거는 문어 표현이에요. written 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기 때문에 여기는 구어 표현보다는 문어 표현 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학교가 집에서 멀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잘 쓴 점, 좋았던 점은 서론입니다. 네, 서론을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이 학생이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는구나. 아직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지만 네,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 그 53번에 그래프를 설명하는 글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필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문법적으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3번 그래프를 설명하는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고쳐야 돼요 라는 점은 여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속속 아니면 이것처럼 아직도 말할 때 쓰는 표현인 구어 표현을 아직도 좀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37%일 예정이다 싶어서가 멀어서가 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말을 아직도 문법적인 표현이죠. 문법적인 표현이 아직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힘내세요. 네, 다음 학생 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잡코리아가 성인 남녀 4,000명 대상으로 1인 가구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취하게 된 이유로 혼자서 살아보고 싶어서가 43.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두 번째 회사나 학교가 집에서 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 중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설문조사한 결과 1인 가구 현황은 20대가 3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30대가 48.1%, 40대 이상이 39%를 등의 순위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40.6%가 증가하였다. 1인 가구의 비율을 전체 가구의 비율에 비해서 1965년에 66만 가구에서 6.9%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1995년 164만 가구에서 12.7%, 2005년에 317만 가구에서 20%, 2017년에 556만 가구에서 28.5%, 2047년에 832만 가구에서 37.3%로 점차 증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또는 나의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사태가 계속 증가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땠어요? 조금 길다. 좀 느낌이 나셨나요? 네, 선생님이 이 친구의 글자를 한번 세어봤어요. 486자예요. 우리 이 53번 문제는 200에서 300자 내외로 쓰셔야 돼요. 200에서 300자로 써야 되는데 이 학생은 486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2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짧게 컴팩트하게 글을 쓰는 게 습관이 안 되셨으면 처음에 이렇게 길게라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써보는 데까지 쭉쭉 써보다가 점점점 이제 연습하면서 이제 글자를 300자로 줄이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이 학생도 오늘 이 53번 문제를 처음 써보는 학생이에요. 처음 써보는 학생인데 잘 썼어요. 여러 가지 자세하게 좀 어려운 말도 있었는데 잘 썼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자, 느낀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잘 쓴 부분, 네, 설명문을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했어요. 네, 이 부분은 잘 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은 우리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가 큰 게 있었고 이렇게 1번이었고 네, 옆에 2번 그래프 있었고 네, 또 밑에 3번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보통은 네,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1번이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을 1번에 놓습니다. 그래서 글을 설명할 때 1번, 2번, 그리고 3번 이 순서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오늘 3번 먼저 썼죠. 3번 썼고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혼자 살게 된 이유를 들면 듣는 사람은 뭘 혼자 살아? 왜? 하고 이렇게 조금 놀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번에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30대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혼자 살고 싶어서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logically 듣는 사람이 logically 들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설명할 때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글을 쓰시는 거는 다 잘 쓰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혼자 사는 이유를 1위를 차지했으며 두 번째 보라보라보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둘 중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 그런데 1위와 2위가 비슷한 비율이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위와 2위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런데 둘 중, 두 개 중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그 구어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약간 아까 글자가 우리가 많았다고 했죠.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되는 말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글자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지금 글자 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한 결과 1인 가구 현황은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갖다 놨어요. 1인 가구 현황은 20대가 3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근데 여기 보니까 20대가 1위가 아니에요. 30대가 1위고 40대가 2위고 네, 20대가 3위예요.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30대가 이렇게 1위를 차지했으며 라고 표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만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47년이에요. 2047년에는 832만 가구로 37.3%로 점차 증가하였다. 네, 이거는 미래예요. 퓨처예요. 그런데 여기는 past tense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We can expect 하고 이렇게 예상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괄호 부분이에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앞으로 1인 가구 상승이 예상되고 또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1인 사태가 계속 증가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여기 이미 본문 중에서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 이 부분 써도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0자로 글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고 또 여기 예상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증가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여기 증가하다 이 말들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자 수가 우리가 이미 많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처음 쓰신 글인데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길게 쓰는 연습을 먼저 하셨고, 이제 막 글을 쓰시면서,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좋구나 하고 이제 느낌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느낌을 가지면서 글을 계속 써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이 글 쓰는 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볼 때 선생님이 가장 기쁘고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비디오를 만드는 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선생님도 힘이 나서 열심히 가르치게 되니까 여러분이 힘을 내시면 선생님도 힘을 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1년만 쓰는 거 연습하면 이제 1년 후에 여러분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쓰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년만 참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1년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1년만 참고 선생님하고 같이 화이팅 해보세요. 자, 이제 그럼 다음 시간 숙제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숙제는 한국인의 커피 소비 현황에 대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시고 글을 써주세요. 네, 선생님이 힌트를 막 주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힘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선생님은 숙제만 드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